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에 이제 발표를 했고 금요일부터 이 자료들이 이제 배포가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못 달았는데 오늘 주택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많이 묶였던 지역들이 규제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서울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급 물량이 작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 현재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청약에 대해서 계속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이 주택 청약 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택 청약에 대해서 혜택들을 많이 줄 때는 청약 통장에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규제가 많이 될 때는 이제 이 청약 통장을 해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기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규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강화되고 이러한 것들을 100% 내가 다 예측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시기에 따라서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4가족인데 아내하고 저하고 미성년자인 2딸들도 모두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대세 상승장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만 어떻게 보면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됐죠.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시기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투자 전략들,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들을 여러분들께서 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청약 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완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간단히 이제 보면은 청약 저축의 금리 현재 2.1%에서 2.8%로 0.7%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청약 저축의 가입을 유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금리가 상당히 높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0.7포인트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 보유자한테는 금융, 세제, 청약 시 혜택도 이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꼭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언젠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혜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를 할인하고 이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최대 0.2%에서 0.5포인트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연간 이제 납입 한도가 상향이 됨으로써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40%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로 나온 것이 배우자 보유 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이제 제가 세대주이고 제 아내가 세대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세대원인데 이 청약 통장을 굳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도 많이 했는데, 정책이 지금 나온 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최대 3점 포인트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 대비 아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기간을 플러스 3점까지,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플러스 3점까지 더 준다는 거고, 이제 가점 같은 경우에 동점자가 이제 선정이 됐을 때는 만약에 60점 동점자가
당첨자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기 가입 순으로 오랫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납입기간 같은 경우에 인정기간을 확대한다고 해요. 2년에서 5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주요 내용들 살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 금리가 0.7% 이제 상향 조정된다는 것하고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 금리도 이제 인상이 된다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상폭은 최소화한다. 그리고 이제 금융세제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한테 우대금리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현행은 이제 통장 가입 1년 이상 0.1%에서 3년 이상 0.2포인트를, 개선은 통장 가입 5년 이상은 3포인트, 그리고 10년 이상은 0.4포인트, 그리고 15년 이상은 0.5포인트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시 통장 기능 강화를 살펴보게 된다면 배우자 합산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이 2분의 1을 합산 인정하고 최대 3점까지 이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우자 통장하고 내 통장이 있으면 각각의 통장으로 이제 나누었었는데 이 통장을 내 통장의 점수 플러스 배우자의 통장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양가족이 한 명당 5점인데 이제 거의 한 명의 부양가족이 더 있는 점수만큼이나 더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점자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동점 시 추첨이 아닌 통장 가입 기간이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인정 기간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봤는데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이제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14세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만약에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서 10만원씩 이제 납입을 하게 된다면 예전에는 240만원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600만원까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 이제 5년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20세가 됐다면 이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에 플러스 25세가 된다. 그래서 10만원씩을 더 만약에 내가 납입을 하게 된다면 25세가 됐을 때는 600만원을 더해서 1200만원의 인정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30세가 됐을 때는 600만원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1800만원의 금액을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30세가 됐을 때는 거의 뭐 무적의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공공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의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청약 통장을 미리 미성년자일 때 14세가 지났을 때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추후에 이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미성년 자녀한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도 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점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청약에 따른 개편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이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